한국형 전투기 KF-X가 최종 조립에 들어가면서 사업 잡수 20년 만에 시제기 출고가 임박했습니다. 국산 K9 자주포는 호주 수출이 임박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업계에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의 재영철 기자입니다. 전투기의 형상을 갖춘 동체가 보입니다. 부분적으로 조립된 주날개와 앞, 뒤 동체를 결합하는 CJ1호기 조립 작업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이 본격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 전투기 기술 국산화 과정에서 선진국이 이전을 꺼렸던 A사 레이더까지 개발에 성공해 가장 큰 난관을 넘었습니다. 시제기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산 자주포 K9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단독 후보로 선정돼 곧 수출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장비 수출과 후속 지원까지 사업 규모는 1조 원 안팎, K9은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 1,700여 대가 운용 중인 대표적인 국산 무기입니다. 현재 우리 방산업계는 코로나19로 수출 협상이 막히면서 신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호주가 자주포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어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AESA 레이더 기술 KF-X. 드디어 한국형 AESA 레이더가 시험 평가를 마무리하고 시제기 출고가 2020년 8월 이번 달로 다가왔다. 한국은 AESA 레이더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TR 소자를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3차원 방식을 구현하였으며 기존 AESA 레이더에 비해 3배 집적도 달성 가능성. 시험 평가를 진행했던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엘타사가 하드웨어 판매 요청까지. 2021년 최종 AESA 레이더 납품을 위해 한참 소프트웨어도 설계 중. 공대공, 공대지 모드 거의 완성. 공대함 모드는 KF-X에 장착 후 완성 예정에 있으며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 중 가장 핵심이 AESA 레이더 기술이다. 기술 이전 거부로 인하여 ADD가 자체 개발 선언을 하였다. 당시 AESA 레이더 기술이 없던 탓에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어야만 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국내외 냉소를 딛고 AESA 레이더를 끝까지 개발한 ADD 연구원들과 관련 업체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 5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성남 안흥 시험장에서 진행했으며 ADD가 기자들에게 레이더 소자의 배열을 볼 수 있는 AESA 레이더의 내부는 공개할 수 없는 극비 자료로 이 자리에선 레이더 내부를 볼 수 없게 처리하였다. 그래서 이 때문에 기자들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며 AESA 레이더의 내부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보안 때문으로 레이더 내부 소자의 모습이나 간격들이 공개되었을 경우 AESA 레이더 내부의 TR 소자의 객수나 배열 상태가 노출되면 중국과 일본 등 전문가가 본다면 한국의 AESA 레이더 성능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국과연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발에 성공한 AESA 레이더의 성능에 대하여 자신감을 보였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등 기존 전투기 레이더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나라에서도 한국의 AESA 레이더가 시험평가 시 보여준 성능에 놀라고 있다. 자체적으로 구현한 AESA 레이더 하드웨어 스펙. 아쉽게도 극비 기술이지만 우리나라에는 AESA 레이더를 평가할 FTB라는 테스트베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첨단 AESA 레이더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함께 톱클래스로 꼽히는 이스라엘 엘타사를 시험평가 업체로 선택하여 한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를 자신들의 전문 인력과 레이더 평가를 위해 개발한 전용 항공기를 가지고 작년부터 1년 동안 성능을 검증했으며 엘타사가 오히려 하드웨어 성능에 감탄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엘타사는
세계적인 방산업체로 전 세계 전투기에 자국산 레이더를 공급하는 업체로 최고 성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엘타사는 전투기,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조기 경보 레이더와 구축함에 들어가는 레이더까지 각종 AESA 레이더를 전방위로 제작을 한다. 우리 군에서도 엘타사의 그린파인 블록 2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를 운영 중이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2대를 더 구입해 총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AESA 레이더는 실전에서 검증이 된 기술을 이용 자국군에게 공급하고 있어 실전 기술이 들어가 있으며 또한 전 세계에서도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레이더 개발의 잔뼈가 굵은 이스라엘이 한국이 처음 개발한 AESA 레이더 하드웨어 성능에 경악을 하며 제품을 공급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할 정도이다. 참고로 이스라엘 엘타사와의 실험에서 사용한 AESA 레이더 시제기는 KFX의 핵심 TRM 소자를 줄여서 개발한 단축 버전으로 시험 과정에서 엘타사에 노출될 정보를 줄이기 위해서 성능을 줄인 단축 버전이라고 한다. 기술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며 실제로 KFX의 AESA 레이더는 레이더 소자가 더 많이 집적된 모델이 장착될 것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연된 AESA 레이더의 성능을 체험하고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이제 국산 AESA 레이더의 기술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우리가 개발한 SAR 모드를 이용해서 중남 보령을 탐색한 자료를 제출했고 지도보다 더 선명한 자료를 보고 게임 화면처럼 정확한 지형 인식이 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AESA 레이더는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기의 성능을 배가시켜줄 핵심 하드웨어의 놀라운 성능을 보고 이스라엘의 엘타사가 거꾸로 협업을 제안하였을 정도이다. 협업을 거절하자 하드웨어를 따로 판매해 줄 수 없냐고 제안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제안에 거절하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우리가 개발하여 판매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레이더 중 전투기 레이더는 최고 난이도로 최고의 기술이 필요하며 한국은 이전까지 전투기에 들어가는 기계식 레이더조차 개발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한국은 예전의 기계식 레이더가 아니라 AESA 레이더를 개발 성공하였고 AESA 레이더의 TRM 소자 역시 첨단 3차원 설계로 기존 소자보다 3배의 집적도가 가능해 AESA 레이더를 더 고성능으로 만들 수 있었다. AESA 레이더는 반도체 기술이 중요한 분야이며 한국은 세계 최고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개발이 어려운 최첨단 기술로서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절대 이러한 AESA 레이더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 AESA 레이더에 대한 첫 출고식은 2020년 8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특히나 그동안 한국에서 AESA 레이더의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국내 인식을 과감히 뒤집고 독자 기술 개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한국의 AESA 레이더의 개발은 세계에서 12번째이지만 그 성능은 기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유럽의 일부 제품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며 가장 발전된 AESA 레이더 F-35A형에 들어간 AESA 레이더와 근접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DD에서는 이렇게 AESA 레이더를 자체적으로 빠른 시간에 만들 것이라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앞으로 1년 뒤인 내년이면 소프트웨어까지 개발되어 KFX 전투기와 함께 시험 비행을 통해 더욱더 레이더를 치명적으로 개량할 것이다.
2026년 대한민국 영공을 KF-X 전투기가 지킬 것입니다. 경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KF-X 광고. 울릉도 서쪽 30마일 동해상. 여명으로 사방이 붓다. 황홀한 일출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항공모함에 갑하는 분주하다. 단단하면서도 날렵한 위용의 한국형 전투기 편대가 여명의 초계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날개 아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동체 아래 빼꼼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문무대왕의 염원을 하늘로 넓히고 있다. 필자의 상상이다. 지난 9월 국방부는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에서 경항공모함 전력화 계획을 발표했다. 탑재기로 F-35B가 유력하다. 공군도 F-35B를 구매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F-35B를 운영한다면 항모와 지상훈련기지 모두 시설, 작전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미국의 강도 높은 물리적 보호 조치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따른다. 그렇기에 현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KF-X를 항모 탑재형으로 개조 개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항모 탑재기로서 두 개종을 비교하면 KF-X는 10개의 무장 장착대에 최대 7,700kg을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F-35B는 스텔스 성능을 고려하여 제한된 내부 무장만을 탑재할 수 있다. 물론 F-35B도 최대 6,800kg 탑재가 가능하나 이 경우 항공기 날개에 폭탄을 장착함으로써 스텔스 성능이 저하된다. 항속거리에 있어서도 KF-X는 약 2,900km인데 비해 F-35B는 약 1,600km 정도다. 비행 교육 체계도 KT-1에서 T-50으로 이어지는 이미 구축된 공군 조종사 양성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새로운 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KF-X 개조 개발을 위한 비용 또한 F-35B 구매 비용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개발한 전투기로 공군과 해군의 항공 전력을 운영한다면 운영 유지 및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는 해외 구매와 가히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공대공 및 공대지 국산 무장들을 자유롭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은 군과 방산업계 모두에게 더욱 큰 이점이다. 개발 비용, 전력화 시기, 작전 및 군수 지원의 효율성, 항공산업 발전에 따른 국가경제 기여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KF-X가 비교 우위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고려를 종합 판단해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전투기로 KF-X 항모 탑재형 버전을 제안한다. 항모 내 경납고에 더 많은 전투기를 실으려고 날개가 접히도록 개조하고 항모 착륙을 위해 더 튼튼한 기골과 착륙 장치로 바꾸고 이륙 시 항공기를 사출시키기 위한 캐터펄트에 적합하도록 장치를 바꾸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KF-X를 항모 탑재형으로 개조하는데 대략 5년 정도의 개발 기간을 예상한다. 항모 전력화가 2033년쯤이라면 양산 종료 단계에 있는 공군형 KF-X를 항모 탑재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 또한 확보된다. 완벽한 자주 국방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우리의 능력을 버리고 해외 직구미한 스텔스 전투기를 항모에 탑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한 물음표를 던진다.